하셨잖아요.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관리하지 않도록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학교는 여기하고 조금 제가 위험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물론이죠. 네, 저희 학교 애들은 관리가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, 대부분이. 관리가 안 되는 아이들인데 관리하지 말아라. 그리고 학교를 스스로 일어나서 할 때까지 지각을 하든지 결석을 하든지 내버려 두었는데 저희 학교는 1년 내내 10시 반에 오는 애가 있어요, 선생님. 그런 애들한테 안 맞다는 생각도 들었고 즐기라고 하는데 즐기는 것도 실은 질이 있다고 생각해요. 고급에 노는 걸 진짜 아는 사람, 진짜 노는 걸 아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 생물학적인 수준에서만 즐기는 아이들이 있어요. 예. 근데 그걸 저희가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. 네. 그리고 학부모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어요. 지금 아까 강의를 들으면서.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게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았죠. 학교가 재밌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잖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. 네. 근데 학교가 재밌어지기에는 학교는 계속 꾸물꾸물 움직이기만 하는데 저희가 아까 요구했던 것은 학부모 교육이었잖아요. 네. 그 부모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솔직히 박수를 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. 저희가 아무리 해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계점이 좀 느껴지기도 했고 실은 그런 학부모들을 좀 이렇게 깨워줄 수 있는 어떤 말들이 있을까 싶었어요. 그래서 뭐 두 가지 애들이 직접 요리해야 된다라는 거, 오감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, 네. 뭐 학교를 스스로 오는 체험을 초등학교 때 꼭 해야 되는 거, 그걸 실전적으로 제가 전달을 했고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하신 그 방식의 질문은 제 강의를 들은 사람 중에 몇 %가 그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? 대부분 하지 않을까요? 95% 이상이 바로 네, 그래서 거기에 그런 대한 우려를 합니다.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. 물론 저 준비가 돼 있긴 하죠. 근데 이런 게 있어요. 우리가 인간의 두뇌와 인공지능의 두뇌의 차이점이 뭐냐면 인간의 두뇌는 비어 있을수록 더 창의적인 면이 있습니다. 물론 꽉 채웠다가 비웠을 때 더 창의적인데 아예 안 채우고 비어 있는 것도 더 창의적일 가능성이 더 생겨요. 지금 시대에는 그래요. 도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도박이에요. 무슨 도박이냐면 이게 5G 시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 고등학생의 아이디어가 대기업을 망가뜨리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. 한 사람이. 그러니까 제가 도박을 안 걸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그건 굉장히 극소수지 않아요?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000명 중에 1명이든 10,000명 중에 1명이든 그 한 명이 나왔을 때 유의미한 변화가 있지. 지금 999명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공교육 방식으로 그 도박을 하지 않고 모험을 하지 않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동아리 방식으로 슬슬 바꿔나가면은 그런 애들이 많아질 것이고 애들이 뭐 지각하는 것 자체를 그걸 꼭 금기시해야 될까요? 지금 자기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정한 자기 관리가요. 진정한 자기 관리는 관리 하에서는 전혀 생기지 않아요. 진정한 거는. 그게 이제 상류층들의 일탈이 왜 일어나는지를 제가 예전에 뇌과학적으로 그게 증명된 게 있는데 전두엽하고 중뇌 사이에 신경망과 혈류량이 있어요. 근데 전두엽은 계속해서 어떤 사회적인 인성을 지키라고 윤리성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게 전두엽이에요. 근데 어렸을 때 관리를 많이 받을수록 전두엽과 중뇌 사이에 신경망과 혈관의 굵기가 약해진다라는 보고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결정적으로 일탈이 가능할 때 타락을 해버리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근데 그 타락은 고위직에 올라가서 타락을 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. 굉장히 그 전체 사회를 부패시키는 현상, 일탈 현상이 나타나는데,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오히려 청소년기에 어떤 관리를 받지 않는 실수라든가 일종의 뭐 방종에 가까운 방치에 가까운 어떤 그런 방모 그런 것을 통해서 진짜 자기 전두엽과 중뇌 감정 사이에 본능 사이에서 연결망을 굵게 한 사람만이 15세, 20세, 30세 넘었을 때 진정한 자기 관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. 그럼 그 시기가 초등학교 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? 그 유치원, 초등학교, 중고등학교가 있잖아요. 네.
제 생각에는 중학교 이상에서 그 시기를 잡는 게 맞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본 습관,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. 초등이니까 네네네. 기본 습관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 관리에 들어가는 시기는 청소년 시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. 그게 이제 10살에서 12살,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좀 그때가 분기점이에요.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동기부여를 키우는 측면이 강해요, 두뇌가. 최초의 욕망 같은 거. 그 동기부여를 키우는 경향이 강하고, 중고등학교 때는 방금 말씀하셨던 자기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회에 맞춰서 나 자신을 이렇게 좀 인내해야 되는구나. 이거를 학습시키기에 좋은 나이예요. 근데 지금 이게 현재 공교육은 그게 일단 구분이 되어 잘 안 되고, 그게 좀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초등학교로 너무 일찍 내려와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만큼은 도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오늘은 답이 안 계속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실천적인 방법은 더 이제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참 이 얘기 해주고 마무리할게요. 뭐냐면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는 CEO들 중에는 난독증하고 ADHD를 알았던 사람들이 비율이 한 50%가 된다는 거예요.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상적인 공교육을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90%일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창의적인 창업자들은 비중이 난독증하고 ADHD 비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. 그래서 두뇌 유형을 살펴봤더니 원래 기업가의 두뇌는 초등학교 때 ADHD를 앓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. 그러니까 산만한 유형이 기업가 유형이고 창업가 유형이고 산만하지 않은 집중력 유형이 이제 공무원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초등학교 교실에서 방금 이 학교 애들은 관리가 안 된다 그랬죠. 관리가 안 되는 애들이 많은 학교일수록 거기에 창의적인 애들이 더 많다라는 증거예요. ADHD가 더 많다는 증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학교에서 과감하게 바로 그 동아리 형식이라든가 그 도박, 지각과 결석을 충분히 용인해주면서 스스로 학교에 오는 훈련, 이런 기초적인 것, 이런 것들이 이런 학교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만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런 강의는 사실 뭐 강남 8학군에 어울리지는 않아요. 거기는 그 DNA 자체가 이렇게 자기 관리형 DNA가 많아요. 집중력도 많고 책도 어려서부터 막 보고.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서 모험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강남에서 모험을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. 도박을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이런 이야기가요. 궁극적으로 4대 교대 출신이 이해하기 힘듭니다. 힘들어요. 네, 정말 힘들어요. 저는 전교 꼴찌를 해본 사람이잖아요.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해보고 놀아본 사람이잖아요. 그것의 장점을 잘 모르죠. 혹시 처녀 때 놀았던 거 아니에요? 초등학교 때. 다른 생활로. 또 질문 없으면 내가 쪽낼 거야. 없죠? 네, 제가 예, 끝내시죠. 네.